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올해 1,500억 원을 JB금융지주에 현금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자 장사로 번 돈으로 JB금융지주가 돈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광주 변호사회가 하위 법관 5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도중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시내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15%에 보행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은 차량과 뒤섞여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법 리스크 위기는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등이 남아있어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형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선거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뒤 열흘 만에 열리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증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도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1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위기를 일부 희석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선거법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는 물론 민주당 자체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한 줄 입장문만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은 한동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 예정되면서 야권 대권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20에서 60mm,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은 10에서 40mm입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광주은행이 올해만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JB금융지주에 현금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데요. 광주 전남에서 이자 장사로 돈을 벌어 JB금융지주가 돈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JB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10월 자회사 광주은행에서 지주사 JB금융지주로 현금 1,500억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은 2,511억 원으로 이 중 60%를 배당한 겁니다. JB금융지주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광주은행에서 받은 현금 배당액은 모두 5,736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광주은행의 배당 성향은 같은 지주사를 둔 전북은행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았고 2022년엔 6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거액을 현금 배당하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게 되고 광주은행의 성장 잠재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은행의 수익은 대부분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광주은행의 예대 마진은 2.6%포인트로 인터넷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19개 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JB금융지주가 광주 전남에서 이자 장사를 해서 번 돈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며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고 소상공인 대출을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영암군의 한 토종닭 사육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에서 토종닭 14마리, 기러기 4마리를 사육하는 가정형 가금 농가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를 통해 이르면 내일 판정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올해 동절기 들어 4번째입니다. 광주 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호통만 쳤습니다. 다른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 소송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고 또 다른 판사는 짜증을 내며 변호인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변호사의 올해 법관평가에서 나온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성향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정에서 자기 감정을 자제를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독선적인 재판 진행도 문제였습니다. 한 판사는 선입견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첫 재판부터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일정을 정하는데 1년 이상 끌거나 심리하지 않은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겼습니다. 광주 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벌여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특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 5명 중 3명은 같은 재판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하위법관들은 공정성과 직무 성실성 평가 점수가 낮아 책무를 져버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건 쟁점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광주 변호사회는 우수법관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하위법관 평가 결과도 소속 법원에 알려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소송 지휘권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공정성이 떨어지는 판사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가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KBO는 박찬호가 투표 점수 67.5점, 수비 점수 22.5점으로 총점 90점을 획득하며 LG 트윈스 오지환과 SSG 랜더스 박성환을 제치고 2014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유격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찬호는 내일 열리는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함께 2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광주 시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중 15%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은 차량과 뒤섞여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어린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900여 명이 다니는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 등하교를 할 때마다 학생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문 앞 도로에 보행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 통학로의 도로폭은 3.3m 정도인데 실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초 통학로 바로 옆에서 건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차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피하거나 근데 여기 나무 가시 있는 부분은 피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요. 안전상을 생각을 하면 우회해서 가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땀 흘리고 오는 모습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이처럼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로가 없는 곳은 광주에 모두 24곳, 전체의 15%가 넘습니다. 남구와 광산구에 각각 4곳, 북구는 1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차량과 어린이가 뒤섞일 경우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켜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연령대는 되게 어려가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야가 안 보여서 사각지대 때문에 안 보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오늘도 위험한 등하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신규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규댐 백지와 광주 전남 대책위는 오늘 환경부 영산강, 섬진강 권역,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 공청회가 열린 광주 북구 테크노파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신규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청회를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청회는 환경부가 신규댐 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수작이라면서 주민이 극렬히 반대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최근 국내외 다수의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투자 유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의에서 최근 광주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등 170개사와 MOU를 맺었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회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협약이 반드시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협약 이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항 통합 이전의 골든타임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올 연말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는 헛돌고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과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상황 속에서 플랜 B를 가동하기도 쉽지 않아 광주시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의 골든타임으로 올 연말을 여러 차례 못 박았습니다. 연말을 넘길 경우 이른바 플랜 B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연말을 민군통합공항 이전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서남권 관문공항을 열어갈 수 있다면 우리 시도민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 시장이 언급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광주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무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토론회와 무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이달 초 민주당의 특위 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주 한덕수 총리에게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 이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 없이 해를 넘기더라도 광주시가 당장 플랜 B를 꺼내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특위와 범정부 협의체가 성과를 낼지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범정부 협의체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민주당이 공항 문제에 얼마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별 소득 없이 시간만 허비하다 내년 하반기 지방선거 국면에 이르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든타임 마감을 한 달여 앞둔 강기정 광주시장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이웃을 위협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쯤 서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40대 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17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이순신 마리나 위탁업체 선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이순신 마리나 선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위탁업체는 입찰 당시 제안했던 계획서와는 다르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업체는 선박 계류비가 싸고 매출도 많지 않아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초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현 업체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말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6억 4,053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이 3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복 3,700만 달러, 분유 3,200만 달러, 유자차 2,100만 달러 순입니다.